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형인 델타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어마무시하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하시면 델타 변이, 알파 변이,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는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상하셨을 그 예방접종을 2차까지 맞는 겁니다.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얼마나 저항을 할 수 있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과연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일단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이 바이러스와 변종 바이러스가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양이나 형태가 바뀐 게 아니고 유전자의 서열만 바뀐 겁니다. 광범위하게 증식이 되면서 그 중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그 모양이나 형태가 살짝 달라져가지고 우리 세포에 부착해서 감염을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이 살짝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변종 바이러스는 이제 모양 자체가 아예 달라진 바이러스가 변종 바이러스인데, 이 변종 바이러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예방 백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변종 바이러스는 이런 바이러스마다 백신이 다 달라집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어떤 종류가 발견이 됐냐면은 한 10여 종 정도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2020년 9월경에 영국에서 발견된 알파 변이, 그리고 2020년 12월 남아공에서 발견된 베타 변이, 브라질에서 발견된 감마 변이, 그리고 가장 많이 지금 퍼지고 있는, 우리나라 감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확산되어 있는 델타 변이, 이거 인도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델타 플러스, 그다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입실론 변이, 페루에서는 람다 변이까지. 그러니까 변이가 계속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양한 변이가 발생될 거다. 그 중에서 감염력이 가장 강한 델타 변이가 현재 가장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의 변이 바이러스의 현황이 어떻게 됐나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면, 2021년 8월 21일자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8월 셋째 주 기준으로 분석한 바이러스의 90%가 변이형이고요. 그 중에서 89.6%가 델타 변이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파가 0.8%. 올 초만 해도 델타 변이가 거의 없었는데 삽시간에 이렇게 퍼져버린 거죠. 그 정도로 델타 변이가 감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왜 이렇게 높은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는 일단 잠복기가 짧고, 잠복기 기간 중에도 전파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많이 증식을 한다고 해요.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일주일, 잠복기 이후에 전파력이 생기는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거나 이런 게 없더라도 전파력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파력이 높은 이유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 그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에 부착하던 그 부위가 변이가 이루어져 가지고 양전하를 강력하게 더 띄어서 더 쉽게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염력이 높은 거죠. 기존에 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비 한 2.5배 정도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죠. 그 정도로 감염이 쉽게 이루어지고 전파도 쉽게 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바이러스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마다 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치명률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낮은 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백신을 접종받았을 때 변이 바이러스에 얼마나 예방 효과가 있나를 자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영국에서 델타 변이와 알파 변이에 대해서 화이저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특정 논문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총 19,000여 건의 변이 감염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예방 백신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해서 예방 효과를 분석한 첨부되어 있는 표인데, 화이저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합친 예방 효과를 보면은 1차 접종만 했을 때 기준으로 알파 변이에 대해서는 48.7%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30.7%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2차 접종까지 한 사례를 보니까 알파는 87.5%, 델타 변이는 79.6%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온 겁니다. 되게 예방 효과가 좋죠. 1차보다 2차가 훨씬 더 이런 변이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파이저 백신은 1차 접종만 하면 알파는 47.5, 델타는 35.6%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2차 접종까지 하면은 알파는 93.7, 델타는 88%의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다 하고 14일이 경과되면은 알파나 이런 델타 변이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1차 접종 기준으로 알파는 48.7, 델타는 30%의 예방 효과가 있었고, 2차 접종까지 하면은 알파는 74.5%, 델타는 67%로 파이저보다는 많이 떨어지네요. 이거는 아마 mRNA 백신의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mRNA 백신은 이런 대규모 항체를 만들어내고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아스트라제네카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데이터상으로는 화이저 백신이 좀 더 예방 효과가 높지만 아스트라제네카도 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화이저 백신의 예방 효과는 얼마큼이었냐면은, 화이저 백신은 데이터마다 상이하지만 대략 95%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60%에서 한 90%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데이터가 있지만 아무튼 최소 60 몇 프로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에 비해서 알파나 델타도 상당히 잘 예방 효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변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거의 변하지 않고 유전 연기 서열이 바뀌면서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만 살짝 바뀐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방 효과가 있는 겁니다. 기존 백신도. 두 번째 자료는 캐나다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7월 5일경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앞서 이 영국 데이터는 4월경에 발표한 거거든요. 그 뒤에 자료이고요. 캐나다의 이 자료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온타리오주에 코로나 증상이 있는 42만 명의 그 환자를 대상으로 이 데이터를 검출해낸 겁니다. 화이저랑 모더나랑 아스트라제네카를 예방접종하고 나서 변이형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예방 효과를 분석한 건데요. 이 결과값만 놓고 말씀드리자면은 1차 접종만 해도 화이저는 알파 66%, 베타, 감마는 60%, 델타는 56%, 모더나는 알파 83, 베타, 감마 77, 델타 72%의 예방 효과가 있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알파 64, 베타, 감마 48%, 델타 67%의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서 영국 데이터보다 훨씬 더 예방 효과가 높다고 나왔죠. 이건 인종별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환경적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1차 접종만 해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보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다 예방 효과를 보여주고, 파이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세 가지 모두 예방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까지 하면은 다 8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여준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1차, 2차까지만 해놓으면은 현재까지 변이형에 대해서는 우리 몸에 적당히 예방하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과 사망률도 많이 낮췄다라는 데이터가 같이 첨부가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2021년 8월 셋째 주경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의 90%가 변이형이고 89%가 델타 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예방접종을 했을 때 중증자가 되거나 사망률이 얼마나 발생되나를 비교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확진자 10만 5천 명 중에서 중증자는 총 2,300명이 발생됐고, 이 중에서 백신을 접종 안 한 사람은 85% 정도가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이고요. 백신 접종을 완료해서 2주가 지난 사람 중에서 중증자가 발생한 거는 1%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백신을 접종하면은 중증자가 될 확률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망자를 보면은 총 사망자는 323명인데 이 중에서 82%가 미접종자이고요. 접종 완료한 사람은 3.4%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0여 프로는 뭐냐? 불완전 접종자라고 해서 백신을 1차 또는 2차를 접종하고 2주 이전에 감염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면역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된 사람이 14% 정도 해당된다고 하네요. 이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중증 환자의 가능성을 확 낮추고 사망률도 확 낮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캐나다 자료에서도 병원에 입원할 확률과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 사망률을 많이 낮췄다, 80%까지 낮췄다,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와 얀센, 그리고 교차 접종을 했을 때 어떤 게 이런 변이형 바이러스를 잘 예방할 수 있을까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마찬가지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10만 명당 몇 명이 감염된 날을 보여주는 표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이 가장 그래프 수치가 높죠. 30대에서 39세 기준으로 10만 명당 153명,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전반적으로 높고 화이저가 확 낮고, 그리고 교차 접종한 게 더 낮고,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요약하자면은 현재 기존 바이러스 포함해서 우세하고 있는 델타 바이러스까지 돌파 감염,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감염이 되는 그 순위를 매겨보면은 얀센이 1등, 아스트라제네카가 2등, 화이저 3등, 교차 접종이 4등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화이저가 상당히 좋은 백신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변이형 바이러스에 우리가 잘 저항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이슈들로 걱정을 하실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걱정한 만큼의 부작용은 아니었죠. 심근염이나 혈전증 같은 것도.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부작용이 나중에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나온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백신을 접종하는 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